지난 화요일 그녀가 한국으로 이사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아예요.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이름이 좋아요. 이 이름이 저를 강하고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저는 뉴욕시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직업은 저를 매우 바쁘게 만들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고객과 이야기하고 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긴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가족의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언니 매그놀리아가 들어왔어요. 매그놀리아는 항상 우리 가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듣는 곳이죠. 그녀의 머리는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중요한 말을 할 때 짓는 그런 표정이요. 발표할 게 있어요? 그녀가 안정되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커피잔에서 고개를 들었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결혼해요? 매그놀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그놀리아는 한동안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결혼 후에 한국으로 이사할 거예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벽에 있는 시계 소리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멀리서 오는 교통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제 언니가 한국으로 이사한다고요? 하지만 그곳은 너무 멀잖아. 엄마가 마침내 말했어요. 커피잔이 입술 중간쯤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매우 전통적이지 않아?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엄격한 규칙과 구식 사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제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언니가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매그놀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고 그곳에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저는 제 언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미소는 진실했어요. 이건 농담이나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지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지훈의 가족을 알아가고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직업은? 내 친구들은? 우리는? 저는 아직도 이 소식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물었어요. 매그놀리아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큰 변화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당신의 마음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훈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매그놀리아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른 문화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그놀리아가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한국에 오세요. 지훈과 그의 가족을 만나보세요. 제 새로운 집이 될 나라를 보세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은 너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뉴스 기사나 K-드라마에서 보는 곳일 뿐이었어요. 그곳이 우리의 실제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의 희망찬 얼굴을 보니 제 의심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매그놀리아는 똑똑해요. 그녀는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이 장소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갈게요. 제 언니를 빼앗아가는 그 장소를 보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도해볼 의향이 있었어요. 매그놀리아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고 그 미소는 저로 하여금 처음으로 이 모험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한국이 실제로 어떨지 궁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전통적이고 엄격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볼 수 없는 멋진 무언가가 있을까요?
한국으로의 여행이 제가 그 나라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달렸어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완전히 어색하게 느낄까요?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알람이 오전 4시 30분에 울릴 때까지 잠을 설쳤어요. 우리 비행기는 오전 8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빠는 우리가 아주 일찍 도착하길 고집했어요. 국제선은 복잡해. 아빠가 5번째로 우리 여권을 확인하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작은 군대를 먹일 만큼 충분한 간식을 챙기셨고 매그놀리아는 마치 세계를 가로지르는 비행이 매일 하는 일인 것처럼 완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공항은 줄 보안 검색 그리고 안내 방송이 뒤섞인 흐릿한 기억이에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창가 좌석에 자리를 잡고 뉴욕이 우리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12시간 그것이 우리가 공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영화를 다운로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챙기고 목 베개를 가져왔지만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긴 비행을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었어요. 긴장돼? 매그놀리아가 제 옆 좌석에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조금 저는 인정했어요. 아직도 내가 그곳으로 이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보면 달라질 거야.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한국은 엄격한 규칙과 진지한 얼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고대 사원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끔 보는 한국 드라마를 기억했어요. 그것들은 높은 건물과 분주한 거리가 있는 현대적인 도시를 보여줬어요. 어떤 버전이 진짜일까요?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의 하강을 알렸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이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한국에 있었어요. 공항은 즉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곳은 거대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제가 전에 본 어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디지털 화면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무빙워크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와우, 아빠가 놀라움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인상적이네.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그곳에서 깔끔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우리 여권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많이 웃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짐을 찾은 후 우리는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도착홀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그놀리아의 약혼자인 지훈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나이든 부부가 서 있었어요. 여자분은 아름다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훈이 우리 각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약간의 억양만이 그의 말을 음악적으로 들리게 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깊이 인사를 하셨고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따라했어요. 매그놀리아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이 말을 여러 번 연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 큰 검은색 차로 향했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습하고 낯선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에서 떠나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으며 완벽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멀리서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솟아오른 산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제 눈길을 끈 것은 건물들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빛나는 사무실 타워들,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 글자로 된 다채로운 간판들이요. 이건 전혀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네. 저는 매그놀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 중 하나야. 여기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술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을 보면 놀랄 거야.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졌어요.
차들은 조직적인 춤을 추듯이 움직였고 모두가 정확히 규칙을 따랐어요. 뉴욕에서처럼 경적을 울리거나 서로를 끼어들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앞좌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쉬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를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창밖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훈이 한강이라고 알려준 넓은 강을 지나갔어요. 강변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즐기고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많은 가족들이 주말에 강으로 옵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여름에는 음악과 조명이 있는 물쇼도 있어요. 곧 우리는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더 조용한 동네로 들어갔어요. 거리는 더 좁아졌고 작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차창을 통해 흘러 들어왔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완전히 낯선 냄새였어요. 지훈의 가족은 경비원이 인사를 하는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깨끗했고 뉴스와 날씨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디지털 패널이 있었어요. 12층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얼마나 넓고 밝은지에 놀랐어요. 편하게 계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우리 방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방에는 낮은 침대가 있었는데 단단한 매트리스와 제가 느껴본 중 가장 부드러운 이불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멀리서는 산과 우리가 건넜던 강이 반짝임이 보였어요. 제가 여행 가방을 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곳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곳에 온 첫 시간에 느낀 것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시차로 인한 피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저는 매그놀리아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제 언니가 왜 집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에 사랑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 침대에서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었어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고 아파트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화장실에서 씻은 후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에 즉시 도전하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지훈은 앞치마를 입고 스토브 앞에 서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뒤집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각 접시 옆에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식탁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치 완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 부모님과 매그놀리아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우렐리아. 지훈이 저를 보자마자 외쳤어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파전을 만들고 있어요. 파가 들어간 짭짤한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전통적인 한국 가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모든 요리를 하고 남자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앉아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지훈과 그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저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어색해서 물었어요. 이 과일들 자르는 것을 도와줄래요? 지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저를 신선한 감, 배,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쌓여있는 도마로 안내하셨어요. 그건 참외예요.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달아요.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우리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모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엌을 돌아다니는지 알아챘어요. 아무도 서로 부딪히거나 누구의 길도 막지 않았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자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밥도 있었지만 파전,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간 맛있는 국,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우리가 자른 신선한 과일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식탁 위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먼저 눈으로 먹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어요. 음식은 맛있기 전에 보기에 좋아야 해요.
저는 모든 것을 맛보았고 폭발하는 맛에 놀랐어요. 어떤 것은 매웠고 다른 것은 달거나 짰어요. 질감도 달랐어요. 바삭하고 부드럽고 쫄깃했어요. 제 미각은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매그놀리아가 희망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르지만 정말 좋아요. 아침 식사 후 지우는 그의 동네를 구경시켜주자고 제안했어요. 날씨는 밝고 맑았어요. 탐험하기에 완벽했죠. 우리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챘어요. 쓰레기도 낙서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저것 좀 봐. 아빠가 저에게 속삭이며 거리에 주차된 고급 자동차들을 가리켰어요. 아무도 그것들이 도난당할까 걱정하지 않네. 우리는 수공예품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작은 상점들을 지나갔어요.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들이 다채로운 머리카락과 유행하는 옷을 입은 10대들 옆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분주한 교차로에서 저는 차가 오지 않는데도 모두가 신호가 바뀌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규칙이 중요해요. 지훈이 제 놀라움을 보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작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고 믿어요. 우리는 지훈이 빙수라는 얼음 디저트로 유명하다고 말한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는 아늑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천장에서 식물이 매달려 있고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빙수는 커다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신선한 딸기, 연유, 그리고 팥이 올라간 푹신한 얼음산이었죠. 디저트에 팥이라고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번 먹어봐요. 매그놀리아가 격려했어요. 사실 달고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차가운 얼음, 달콤한 우유, 새콤한 딸기, 그리고 부드러운 팥의 조합은 이상하게도 맛있었어요. 우리가 거대한 디저트를 나눠 먹으면서 저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젊은 커플들은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고 친구 그룹들은 함께 웃고 있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가 너무 평범해 보여요. 저는 생각 없이 말했어요. 지우는 웃었어요. 뭘 기대했어요? 로봇? 무술가? 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요, 그냥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가 김치만 먹고 하루 종일 인사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태권도를 알고 K-팝 밴드에서 연주한다고 생각하거나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웃었고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영화 뉴스 기사, 그리고 모호한 고정관념에서 만들어진 한국에 대한 제 정신적 이미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실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아파트로 걸어 돌아가는 동안 저는 앞서 걸어가는 매그놀리아와 지훈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손은 가끔씩 서로 스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아마도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이 그렇게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편협하고 불공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단 하루 만에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라고 입력하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고 우리는 여기에 단 하루만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목소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매그놀리아와 지훈의 결혼 준비를 도울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빠르게 옷을 입고 모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잠꾸러기. 제가 식탁에 앉아 매그놀리아가 놀렸어요. 바쁜 하루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아침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같은 미국식 음식도 있고
작은 반찬들이 곁들여진 죽 같은 한국 음식도 있었어요. 저는 지훈의 가족이 우리가 익숙한 음식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알아챘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늘은 한복집에 갈 거예요. 지훈의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발표하셨어요. 모두 전통 한국 결혼 의상을 입어볼 거예요. 우리도요? 아빠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결혼식에서는 양가 가족 모두 특별한 옷을 입어요. 우리의 단합을 보여주는 거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도시의 한 부분으로 갔어요. 이곳의 거리는 더 좁았고 더 오래되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 간판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 앞에 멈췄어요. 한복집 안에는 수백 개의 다채로운 의상들이 행거에 걸려 있고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원단은 제가 본 중에 가장 선명했어요. 짙은 빨강, 밝은 파랑, 부드러운 분홍, 그리고 풍부한 보라색. 금색과 은색 실이 일부에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가 에메랄드 그린 실크 소매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친절한 얼굴을 한 나이든 여성이 깊은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지훈이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사장님께서 40년 동안 한복을 만들어 오셨대요. 어머니에게 배웠고 그녀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배웠대요. 결혼식에 완벽한 한복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래요. 다음 2시간은 마치 옷 갈아입기 놀이 같았지만 제가 본 중 가장 놀라운 의상들이었어요. 엄마는 분홍 장식이 있는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아빠는 검은 모자를 쓰고 짙은 보라색 도포를 입으셨는데 놀랍도록 위험 있어 보였어요. 저는 여러 벌을 입어보고 나서 옷자락을 따라 노란 꽃이 수놓아진 연한 녹색 한복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매그놀리아의 한복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그것은 금색 장식이 있는 선명한 빨간색의 전통 신부 의상이었어요. 그녀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우리 모두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여왕님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빨간색은 기쁨과 행운을 상징해요. 가게 주인이 지훈을 통해 설명했어요. 신부에게 매우 중요해요. 가게 주인이 최종 조정을 위해 우리 한복을 핀으로 고정하고 치수를 재는 동안 저는 함께 있는 매그놀리아와 지훈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계속 서로를 흘끔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제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복집 방문 후 우리는 점심을 위해 전통 한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위에 있는 방석에 앉았어요. 웨이터들이 너무 많은 요리를 가져와서 테이블이 완전히 덮였어요. 이것을 한정식이라고 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정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작은 요리들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봤어요. 매운 두부찌개, 달콤한 소스가 있는 구운 소고기, 어묵, 그리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준비된 많은 채소들. 어떤 요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다른 것들은 달거나 짭짤했어요. 음식이 어때요? 지훈의 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는 지금까지 조용하셨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그는 기쁜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음식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해요.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매그놀리아와 지훈이 결혼 사진을 찍을 전통 한국 정원을 방문했어요. 그 정원은 마치 동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돌길, 다채로운 물고기가 있는 작은 연못, 그리고 밝은 색으로 칠해진 나무 정자. 우리가 정원을 걷는 동안 지훈의 어머니가 제 팔과 자신의 팔을 연결하셨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어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팔을 꼭 잡으셨어요. 다른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당신 언니는 이것을 이해해요. 그녀는 우리의 방식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도 그녀의 방식에서 아름다움을 봐요. 이렇게 가족은 더 강해져요. 서로에게서 배우면서요. 그녀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한국을 싫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그놀리아가 이곳으로 이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왔어요. 대신 저는 이곳을 사랑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지훈의 가족집에 모였어요. 양가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채소를 썰고 테이블을 차리고 밥을 짓고. 저는 지훈의 아버지와 형이 여자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두가 할 일이 있었고 모두의 기여가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을 때 지훈의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이제 하나가 되는 우리 두 가족을 위해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매그놀리아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이곳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녀가 지훈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 왜 사랑에 빠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어요. 이제 날이 갈수록 저는 전통이 풍부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음식이 사랑의 표현이며 옛것과 새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 나란히 존재하는 곳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제 언니가 날이 갈수록 덜 낯설게 느껴지는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뻤어요. 아침 햇살이 제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저를 부드럽게 깨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지훈이 우리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놀라움들 이후로 저는 실제로 알아가는 것이 기대됐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모두는 두 대의 차에 나눠 탔어요. 지훈은 매그놀리아, 엄마 그리고 저와 함께 한 대를 운전했고 그의 부모님은 다른 차로 아빠를 모셨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건물을 떠나면서 물었어요. 먼저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할 거예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점심을 위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에 갈 거예요. 운전은 우리를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 더 많은 나무와 작은 건물들이 있는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나무집들이 곡선 지붕을 가지고 좁은 돌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벽은 종이와 나무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너무 섬세하면서도 강해 보였어요. 이 집들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어요. 지훈이 우리가 입구를 통과하며 말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어요.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집 중 하나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깊이 인사하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안에는 바닥이 따뜻했어요. 지훈이 현대적인 난방 이전에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한 온돌이라는 것이었어요. 앉으세요. 그 여성이 제한된 영어로 말하며 낮은 테이블 주변의 방석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여성은 볶은 곡물 향이 나는 작은 찻잔을 가져왔어요. 이건 보리차예요. 매그놀리아가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때때로 물 대신 이것을 마셔요? 차는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으며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고소한 맛이 났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지훈은 전통 한국 가정에 대한 여성의 설명을 번역해 주었어요. 저는 각 방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생활이 어른에 대한 존경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가장 어린 며느리가 난방과 요리를 위한 불을 지피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여성이 지훈을 통해 설명했어요. 모두가 가족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 중심적인 미국 생활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았어요. 더 많은 한옥집들을 탐험한 후 우리는 지훈이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작고 조용한 무언가를 예상했지만 도착했을 때 제 감각은 압도되었어요. 시장은 거대하고 붐비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백 개의 노점이 좁은 골목길 양쪽에 줄지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가 분주한 시장에 들어서면서 경고했어요. 여기서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먼저 저를 강타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모든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 다음은 소리 손님들에게 외치는 상인들, 서로 인사하는 친구들, 그릴에서 요리되는 음식의 지글지글 소리. 그리고 색깔들. 초록 채소 옆에 높이 쌓인 밝은 빨간 고추들, 무지개색 사탕들, 그리고 반짝이는 장신구들. 배고프세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우리를 팬케이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노인 여성이 있는 작은 노점으로 안내했어요. 이건 호떡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갈색 설탕, 꿀, 그리고 견과류로 채워진 달콤한 팬케이크예요. 추운 겨울에 먹으면 최고예요. 여성은 우리 각자에게 종이에 쌓인 호떡을 건네주었어요. 손가락을 데울 정도로 뜨거웠지만 저는 맛보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한 시럽이 제 입 안에서 터졌어요. 아마도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우리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거의 모든 노점에서 다른 음식들을 맛보았어요. 달콤한 파츠로 채워진 물고기 모양의 빵, 제 입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매운 떡볶이, 그리고 파와 해산물로 채워진 짭짤한 전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게 유지하는 거죠? 아빠가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농담했어요. 우리는 많이 걸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 식단에는 많은 채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 깊숙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흥미로운 것을 알아챘어요. 군중과 분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상인들은 가격에 정직했으며 모두가 행동 방식에 대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규칙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저것 좀 봐요. 저는 매그놀리아에게 주인이 자리를 비운 과일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인이 지켜보지 않는데도 아무도 훔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신뢰가 중요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믿어요. 이것은 저에게 뉴욕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곳에서는 상점들이 경비원과 카메라를 곳곳에 필요로 했어요. 여기서는 존중과 신뢰가 일상생활에 내장된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웅장한 건물과 평화로운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궁전을 방문했어요. 고대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수세기 전에 여기서 살았던 왕과 왕비들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궁전은 거대했고 수많은 방과 안들이 있었어요. 각 건물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한국 건물은 환경에 맞서지 않고 함께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지훈이 우리가 그늘진 정자에서 쉬면서 설명했어요. 지붕 가장자리가 위로 휘어 있는지 보이세요? 그것은 비가 흘러내리도록 돕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저는 한국 문화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조화의 중요성, 자연과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이러한 가치들은 고대 궁전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모든 곳에서 나타났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우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지훈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들이 수색이 된 전통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매그놀리아가 제가 차 안에서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더 좋아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녀가 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언니는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이 완벽한 균형 속에 함께 사는 곳.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저도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이 왔어요. 매그놀리아와 지훈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제 배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창문에서 저는 사람들이 이미 결혼식이 열릴 정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우렐리아 일어났니? 엄마가 제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불렀어요.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다음 몇 시간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이 우리의 준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그들이 매그놀리아를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변신시키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한복은 피팅 때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짙은 빨간색 원단이 빛나는 것 같았고, 금색 자수는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울지 마요. 그녀가 웃었어요. 화장 망가질 거예요. 우리 모두 한복을 입었어요. 엄마는 파란색, 아빠는 보라색, 그리고 저는 노란 꽃이 있는 연한 녹색 한복을 입었어요. 그 원단은 제 피부에 닿으니 이상하지만 멋졌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넓은 소매가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어때요? 저는 빙글 돌며 물었어요. 진정한 한국 공주 같아요. 지훈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깊은 버건디 색상의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것이 그녀를 우아하고 고귀하게 보이게 했어요. 당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려요.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행사였어요. 그것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한 전통 한국 정원에서 열렸어요. 손님들을 위해 나무 의자가 설치되었고,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아치가 앞에 서 있었어요. 먼저 결혼식의 전통적인 한국 부분인 패백 의식이 진행됐어요. 매그놀리아와 지훈은 특별한 의례복을 입은 지훈의 부모님을 향해 방석에 앉았어요. 그들은 깊이 절을 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마를 땅에 대며. 그것은 격식 있는 옷을 입고 하기에 어려워 보였지만 그들은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절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옆에 앉은 친절한 한국 여성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지훈의 부모님은 커플에게 대추와 밤을 주셨는데 그 여성이 말하길 그것은 자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왔어요. 매그놀리아와 지훈이 큰 천을 펼쳤고 지훈의 아버지가 그 안에 대추와 밤을 던졌어요. 그들이 받은 개수는 그들이 가질 자녀의 수를 예측한다고 했어요. 10개. 누군가 세었고 모두가 웃고 환호했어요. 당신에게는 많은 조카들이 생기겠네요. 아빠가 윙크하며 저에게 속삭였어요. 전통 의식 후에는 서양식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매그놀리아는 흰색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고 지훈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현악 사중주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아빠가 매그놀리아를 통로로 데려왔어요. 저는 그녀의 들러리로 앞에 서서 그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서약을 교환할 때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훈이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제 것을 공유하고 둘 다를 축하하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매그놀리아의 목소리는 대답할 때 약간 떨렸어요. 저는 당신의 세계를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 두 마음이 모두 속할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키스했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미국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의 다른 옷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행복한 미소를 공유했어요. 피로 여는 꽃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홀에서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는 한국과 미국 음식이 모두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와 갈비가 구운 소고기와 으깬 감자 옆에 떡부터 초콜릿 케이크까지 모든 것이 있는 디저트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그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점이에요. 엄마가 우리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문화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둘 다 축하해요. 저녁이 계속되면서 두 언어로 연설이 있었고 지훈이나 매그놀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해 주었어요. K-팝 노래와 미국 히트곡 모두에 맞춰 춤을 췄어요. 저는 심지어 지훈의 사촌 중 한 명에게 한국 민속 춤을 배우면서 그녀에게 마카레나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피곤한 발을 쉬면서 앉아있을 때 지훈의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섬세한 은색 체인에 달린 아름다운 비치 펜던트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가져. 그녀가 심한 억양의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펜던트를 가리키고 그 다음 자신을
그리고 저를 가리킨 다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원을 손가락으로 그렸어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 가족이 되었어요. 언어를 넘어, 대양을 넘어, 다른 삶의 방식을 넘어 연결되었어요. 밤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매그놀리아가 잠시 혼자 서서 반짝이는 조명이 어둠을 밝히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행복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와줘서 고마워요. 그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여행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그리고 일단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절대 예전 생각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일주일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면서요. 저는 의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채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경험, 그리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저는 제 목에 걸린 비치 펜던트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거예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그놀리아와 지훈 덕분에 저는 대양 건너 저를 기다리는 두 번째 집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예상치 못하게 소속감을 찾은 곳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